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출제순위 강의를 시작하게 된 문동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공단계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출제순위 교재를 국금사와 함께 이제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위별로 진행을 하고요. 이 출제순위 교재의 특징 자체가 우리가 기출을 봤을 때 물론 진도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별적으로 주제별로 보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별도로 이제 묶어서 이제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강의 방식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선사시대인데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늘 출제되기 때문에 빈도로 봤을 때는 제일 높아요. 물론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슈가 있었던 문제를 제가 대표 문제로 골라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게 바로 이제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던 그 문제고요. 먼저 그러면은 이론 설명을 조금 가볍게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선사는 역사 이전 시기다라고 해서 크게 시기가 4개로 나뉘죠. 근데 그 4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인류가 처음에 사용한 도구가 석기예요. 제일 처음에 사용한 도구가 석기고 그 안에 구석기가 있고 그 안에 신석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한 도구가 청동기, 그 다음에 이어서 철기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선사라는 주제로 보죠. 선사시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바로 도구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항상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보기에는 좋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리하실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도구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도구가 먼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서 선사시대 때는 우리가 정치라고 볼 만한 요소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경제 파트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구석기를 우리가 봤을 때 구석기 때 사용한 도구는 돌을 쓰겠지만 아직은 가공법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뗀석기를 썼다라고 하고요. 이 뗀석기 같은 경우는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뗀석기 안에 봤을 때 무슨 개자로 끝나는 게 전부 다 일반적인데 개자로 안 끝나는 게 하나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주먹도끼라는 거고요. 네, 교재 보고 계시죠? 네, 14페이지 교재에서 주먹도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주먹도끼는 발견되는 지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 연천, 전곡리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주먹도끼 대표 도구다라고 해서 구석기 도구를 봤으면 이제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경제죠. 경제 같은 경우는요. 구석기 때는 일단 우리가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1차적인 생활이고요. 그 경제를 채집경제라고 합니다. 채집경제. 그래서 수렵, 채집, 어로가 일반적이고 채집경제고 자연에서 그대로 얻었기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지면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에서 나타나는 특징 보시면은 일단은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을 근사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이나 바위그늘 같은 데서 생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에 적합한 규모이기 때문에 무리생활 3명에서 5명, 많을 때는 10명을 크게 넘지 않는 그 정도 범위가 돼요. 그리고 돌을 사용하실 때 공통점은요. 누가 어떤 돌을 갖고 있던 간에 별로 특별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은요.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지배자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도구, 경제 두 가지를 보고 나머지를 이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적지는 밑에 쭉 써 있는데 그중에 A급 유적지 제가 4개만 찍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주먹도끼가 출토된 경기, 연천, 전곡리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전기부터 후기까지 이어지는 남한 최초 발견된 공주 석장리. 그 다음에 한반도 전체 최초에 해당되는 게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고 그 다음에 흥수 아이가 발견된 그 아이의 뼈가 발견됐는데 그 가슴 부위에 꽃성분이 검출됐어요. 그래서 매장 풍습까지 보여준다. 이게 바로 한북 밑에 청원,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이에요. 다른 말로 흥수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석기 있는데 이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중석기는 요거는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별도로 문제는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신석기로 가서 보면 신석기는 도구를 봤을 때는 이거보다 세련됐다. 이제는 갈아서 만든다. 간석기고요. 간석기는 특징이 이름에 돌자가 들어가요. 돌갈판, 돌랏, 돌호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경제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의미가 있는데 신석기 후반부에 이르러서 농경을 시작을 해요. 농경을. 물론 이때 농경은요. 시작이기 때문에 어려운 작물은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벼농사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발견되는 게 탄화미가 아니라 탄화된 좁쌀입니다. 출토 지역 두 군데 꼭 기억하시고요. 평양 남경, 황해도 봉산 지탐리. 자, 그리고 농경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이동이 아니라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 그래서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이제는 조금 더 집을 근사하게 짓는다. 움집. 네. 움집은 움이라고 하는 게 땅을 깊게 파는 게 움이고요. 가운데 불된 자리 그리고 뚜껑을 덮고 요게 이제 움집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져도 이동을 못하니까 이제는 직물을 제조한다. 원시수공업 옷을 만들어 입고요. 요거 관련돼서는 사진 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은 16페이지에 가락바퀴랑 뼈바늘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단순히 도구뿐만 아니라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묻기 때문에 가락바퀴 같은 경우는 실을 뽑는 용도다. 그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는 이전보다 좀 더 커지겠죠. 이제는 무리에서 더 커져서 C족이 더 커지면은 부족으로 확대돼 간다. 그 넘어가는 과정 중에 족 외혼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 말고도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원시 신앙들의 발전.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요. 이때랑은 달라요. 먹을 걸 자연에서 그대로 얻을 때는 굳이 뭔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썩기 시작하니까. 근데 농경을 하게 되면은 보관하는 보관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흙으로 만든 그릇, 네, 토기가 되어 있고요. 신석기 대표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라는 거예요. 자, 토기는 시험 문제 낼 때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데 이거보다 빠른 토기들이 있고요. 그것도 이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름들. 그 이름들이 이름민무늬, 기타 덧무늬, 그 다음에 압인문 토기가 있고요. 네, 교재 내용은 15페이지에 써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닥이 뾰족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거주지가 어디냐면 바닥이 모래인 강가나 바닷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워서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간다. 요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거까지. 그리고 강가나 바닷가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는 대부분 대도시예요.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그 다음에 네, 위에 쪽도 우리나라죠. 네, 평양 남경 이런 지역들. 네, 그래서 신석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랑 철기는 네, 조금 다닥다닥 써서 좀 지운 다음에 할게요. 자, 청동기의 경우에는 요건 합금이고 되게 귀한 금속인데 먼저 도구를 봤을 때는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를 물론 쓰죠.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게 무기나 의기나 장신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청동기로 공구, 도끼 같은 건 만들 수 있지만 농기구는 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청동기는. 왜냐하면 청동기 농기구는요. 청동기 자체가 이게 거의 금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금의 소재를 보면 굉장히 귀하잖아요. 금으로. 그리고 금이 금속치고는 되게 좀 물러요. 이게 분필처럼 쓰면 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기구로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농기구가 청동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쓰던 걸 끌고 와서 농기구로 활용한다.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간석기라는 거고요. 이 대표 간석기는 우리가 별표를 하나 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대표 간석기에 해당되는 게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 그래서 반달돌칼, 기타, 바퀴날도끼, 홈자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청동제 무기할 때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파형 동검은 무기로도 쓰고 의식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막 사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족장이 쓰는 것 중에 네, 간석기 무기도 있는데 요게 이제 올해 시험에 한번 나왔죠. 이제 간석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1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기의 경우에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대표 토기면 청동기 때는요. 앞글자 따면은 미민토기, 미송리시 토기, 민무늬 토기고 특히나 미송리시 토기는 모양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사진은 17페이지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도구로서 이 두 가지를 썼다면 1번. 그러면 경제로 봤을 때는 어떠냐. 이제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벼농사를 시작을 해요. 벼농사. 벼농사의 시작. 그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늘어나면은
먹고도 남는 게 생긴다. 잉여 생산물.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도시가 생기고 더 커지면 국가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여기서 출발한 거죠. 고조선이. 그래서 농업 생산력의 증가에 따른 이런 변화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돌을 사용하실 때는 평등이지만 네, 청동기 사용한 이 시대부터는 이제는 계급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 계급의 끝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군장. 그래서 이 시기 만들어진 국가를 군장국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마지막에 무덤 양식과 유적지를 좀 확인하면 무덤 양식 같은 경우에는 돌자 들어가는 무덤들이 있고요. 고인돌, 돌럴, 그 다음에 돌무지. 그 다음에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청동기 대표 유적지는요. 이거는 부여 송국리 유적지예요. 부여 송국리 유적지. 부여 송국리, 여주 흔암리, 서천 화금리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부여 송국리는 남한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적지 가운데 제일 커요. 제일. 이거는 마을이 그 자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의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는 정복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방어용 칠하고로 마을을 삥 둘러서 구덩이를 판다. 그거를 환호라고 그래요. 환호. 둥글게 참호를 팠다. 그리고 이거를 넘었을 경우에는 나무로 된 성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목책이라 불러요. 목책. 그래서 이게 부여 송국리, 네, 청동기 주거지의 특징이다. 네,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철기가 있을 텐데, 철기시대 같은 경우에는 철기시대. 역시 도구랑 경제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철기시대 때 도구는 철기를 쓰겠죠. 근데 이 철기를 가지고 이제는 무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농기구도 만들고요. 근데 이쪽의 무기는 일정과는 조금 다른 게, 귀한 청동기는 군장밖에 쓸 수가 없었지만 이제 철기는요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금속재 농기구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금속재는. 왜냐하면 금속재 농기구 보세요. 청동기 때는 농기구로 청동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돌, 간석기를 끌고 왔잖아요. 그 대표 간석기가 이렇게 생긴 반달 돌칼이었고 그래서 철기시대 때는 철제 농기구를 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써요. 최초의 금속제 농기구를 썼다. 자, 그러면 철기시대 때 철기만 쓰냐? 그건 아니고요. 이전에 쓰던 청동기를 끌고 와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 청동기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 청동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하나는 무기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무기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제사의식 의기화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산한다 이거예요. 독자적. 자, 앞에서 우리가 청동기를 봤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문화는 전부 다 중국한테 수용을 합니다. 중국을 거쳐서. 근데 청동기는 조금 예외적으로 청동기는 중국식이 아니라 저기 시베리아에서 대륙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는 북방식이라 그래요. 북방식. 물론 철기부터는 중국한테 수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일전에 청동기 때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가지고 들어와서 수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독자적으로 생산을 직접 한다는 거죠. 독자적 생산. 독자적 생산. 그래서 독자적 생산하면서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바뀌고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거푸집이라는 건데 이거는요 형틀입니다. 형틀. 거푸집은. 거푸집은 형틀. 그래서 거푸집은 형틀이고 형틀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여기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도구로 봤을 때는 철기에다가 이전에 쓰던 청동기를 끌고 와서 쓰게 되는데 그 청동기는 옛날과 달라졌다는 거.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시가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교재들 보시면 거의 생활은 묶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묶어놨냐면 결정적인 변화는 이때 다 나타나죠. 계급의 등장. 국가의 형성도. 근데 그게 조금씩 심화되는 게 바로 요 시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이 시작됐다, 생산력이 높아졌다, 더 높아졌다가 철기. 정복전쟁이 더 많아졌다가 철기. 그러면 청동기 배경으로 국가가 하나 출현했다. 그게 고조선이 되면은 이거보다는 더 많은 국가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여러 국가가 생겼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철기 배경으로 여러 국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초기국가 파트예요. 초기국가. 네. 그래서
선사시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럼 대표 문제를 우리 하나 풀어보기로 하면요. 대표 문제. 자, 대표 문제를 보면 대표 문제는 지금 6번 문제인데 교재 보시면 2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1페이지. 밑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국가직 9급 문제예요. 9급 문제고 이슈되는 지문이 한 지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볼 건데 밑줄 친 이 시대에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이 시기에 황해도 봉산 지탑리 평양 남경 이 두 개 유적지 동그라미 칠게요. 황해도 봉산 지탑리 평양 남경. 여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탄화된 좁쌀이에요. 비교하실 건요. 쌀이 발견된 게 아니라 탄화된 좁쌀이고요. 탄화된 좁쌀은 조예요. 조. 그럼 진짜 쌀이 발견되면 탄화미라고 하고요. 이거는 청동기 시대 유적지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내용 정리할 때 청동기 시대 대표 유적지가 여기 있었죠. 부여 송국리. 그러니까 발견된 게 부여 송국리가 되는 거죠. 그죠? 비교하셔야 돼요. 탄화된 좁쌀은 신석기, 대표 유적은 황해도 봉산 지탑리, 그 다음에 평양 남경.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탄화미는 청동기. 비스무리한 표현이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 기타 나머지 보시면은 농경의 발달로 수렵과 어로, 자, 이 비중이 줄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가락바퀴나 뼈바늘 얘기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직조생활이라는 거죠. 직조생활. 구석기 때는 옷을 굳이 막 직물까지 만들어서 해 입을 필요가 없는데 신석기 때는 정착을 하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은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가 되는 거죠. 신석기. 그 신석기임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지문들입니다. 신석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니꺼 내꺼가 등장한다라는 게 그게 바로 청동기입니다. 그 배경을 어디서 찾냐면 여기 우리 설명 있죠?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먹고도 남는 게 생긴다. 그게 바로 잉여 생산물이고요. 이 먹고도 남는 걸 누가 가지냐라는 거죠. 그거를 힘 있는 군장이 가졌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의 등장은 요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고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 주변에 방어 및 의뢰 목적으로 환호와 도랑을 둘렀다. 방금 설명했었죠. 정복전쟁의 시작. 언제? 청동기. 그 청동기 대표 주거지 부여 송국리예요. 송국리. 이거는 이제 청동기가 되겠죠. 청동기. 지금 작년에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슈가 됐던 지문이 3번 지문인데 사실 3번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2번 지문이 의미가 있었어요. 2번 지문. 자, 그럼 3번 지문 보면요. 흑요석의 출토 사례를 보라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신석기 맞고요. 4번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설명할게요.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 공공의식 장소들도 확인되었다. 규모가 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석기 집터를 봤을 때는요. 신석기 집터는 움집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가운데 불 피우고 위에를 덮었다. 그리고 바닥의 모양을 봤을 때는 바닥이 원형이에요. 원형에다 가운데 불 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묶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꽃가를 엎어놓은 모양. 3명에서 5명 많아도 뭐 10명도 와도 꽉 차죠. 규모가. 근데 청동기는요. 청동기는 주거지가 강가 바닷가에서 배산임수 구릉지 산 밑으로 가면서 뒤에 차가운 북서기 열풍이 막히니까 그렇게 춥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깊게 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장이 높아지니까 필요한 게 기둥, 주춧돌, 그리고 화덕은 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이드로 이동한다. 맞죠? 그리고 집터의 모양은 이제는 길다란 사각형 해서 청동기 집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거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서 공동의식이 가능하다. 이게 청동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나머지는 다 청동기니까 3번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게 이슈가 됐는데 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흑요석이 신석기다. 흑요석이 신석기다.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왜냐면 흑요석은요. 구석기 유적지도 나와요. 자, 이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게 흑요석 하면은 흑자 들었으니까 까만돌이라는 얘기했죠. 까만돌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일반 퇴적 지형에서는 까만돌이 나오질 않아요. 화산지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반도 안에
화산지대는 어디냐면 여기 백두산 지역이죠. 백두산. 그럼 백두산 지역에 여기가 이제 화산지대인데 여기 있는 게 만약에 구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된다. 발견돼요. 구석기에서. 그럼 그거는 이 사람이 이거를 들고 이동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석기 인류는 이동을 하니까. 근데 지금 신석기 유적지인 강원도 양양 오산리나 아니면은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가 되는데 이것들은 뭐냐면요. 신석기 인류는 정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착한 사람이 이 지역과 교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흑요석이 포인트가 아니라 어리가 포인트예요. 교류나 교역이 포인트죠. 네. 그리고 하나를 더 나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건데 강원도 지역은 백두산이랑 성분이 똑같아요. 흑요석이. 근데 부산 지역은 일본이랑 성분이 똑같아요. 둘이. 그러면 이거는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해결시킬 수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창녕 비봉리에서 통나무 배가 발견됐는데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짓고요. 그리고 흑요석 말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일본의 토기, 이게 바로 조몬토기인데 조몬토기가 같이 발견됩니다. 같이. 그게 바로 신석기 때 일본과의 교류라는 거죠. 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네, 3번이 잘못됐죠. 3번. 옳은 것이니까 네, 나머지는 다 틀린 거고 3번이 정답이죠. 신석기.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네, 첫 번째 출제순위 1번 선사시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한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